세상에서 제일 핫했던 중딩들, 얘네들은 앨범만 있으면 무조건 대박이다. 다만 문제는 얘네들의 랩 실력을 어떻게 키울까? 한 시대를 풍미의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만입니다. 옛날 가수들을 제가 다루면서 어린 가수라고 하면은 조르디부터 레이프, 가렛 같은 가수들까지 참 많이 봐왔어요. 이들의 최고 무기라고 하면은 바로 싱그러운 젊음 그리고 순수함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 젊고 순수한 가수들이지만 그 느낌이 분명 달랐던 어린 가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크리스 크로스. 힙합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 아실 고작 만 13살의 빌보드를 정복한 듀오였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008년 9년생 두 명이 빌보드 8주 연속 1위를 한 거죠. 근데 그 패션이나 스웩을 보면은 전혀 애라는 생각도 사실 들지가 않고 어른들의 유행마저 선도해버렸던 듀오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듀오를 제작한 프로듀서도 고작 만 19살의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짧고 굵었지만은 이 그룹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핫했던 중딩들 크리스 크로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크로스라는 인물을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두 멤버의 이름이 각각 크리스 켈리와 크리스 스미스, 두 명의 크리스가 클로스한 거죠. 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은 금방 친해져 베프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둘은 원래는 가수할 마음이 없었다고. 멤버 크리스 켈리는 데뷔 전에 자신을 이렇게 회상하거든요. 나는 그냥 남들이랑 똑같았다. 매일 학교 가고 춤도 추고 랩도 좀 하고 이 랩은 가수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 거는 언제나 본인이 아닌 타인이잖아요. 저메인 듀프리라는 프로듀서가 이 두 크리스를 발굴한 배경은 음악적 재능이 아니었다는 거, 바로 남들과 다른 스웩이었습니다. 크리스 크로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1990년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저메인은 음악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직접 부르는 것뿐만이 아닌 프로듀싱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고작 만 18살에 여성 힙합 그룹을 직접 프로듀싱하는 등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저메인이 애틀랜타의 쇼핑몰을 거니는데 이 두 크리스를 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회상을 인용해보면은 나는 나처럼 꾸미고 다니는 어린애들을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나보다 잘 입는 것 같아. 신발도 신상이고 보자마자 얘네는 스타다 싶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야 조던들 옷 떴냐? 이러고 단짝 친구랑 같이 매일 신상 체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메인이 말하길 물론 과장이야 좀 있겠지만은 쇼핑몰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쿠키 가게 소녀가 공짜 쿠키를 주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커서 뭐 하고 싶어? 저희는 쿨한 거 하고 싶어요. 너네 랩은 좀 하니? 랩은 못하고 춤만 조금 추는데요. 이렇게 저메인은 두 명의 크리스에게 번호를 주게 되고 미국판 길거리 캐스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고 그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자,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용실을 가고 머리부터 막 만진대요. 실제로 데뷔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몸만 어린애지 스타일랑 말하는 거는 완전히 어른이거든요. So how did your brothers develop the hair vibe? Well, I mean, me and Chris, we just wanted to see something different for like kids like us. Right. I mean, we're 13 years old, so we trying to rock a whole new style. 그래서 저메인은 이 둘에게 랩을 가르쳐요. 얘네들은 앨범만 있으면 무조건 대박이다. 다만 문제는 얘네들의 랩 실력을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확실한 셀링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였죠. 자, 크리스 크로스가 데뷔하기 전에 랩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It'll make you choke, you can't provoke, you can't cope, you should have broke because I ain't no joke. Get out with LPP, yeah, you know me. Get out with LPP, yeah, you know me. 이 네 그룹은 크리스 크로스의 역사를 언급할 때 한 번쯤 언급이 되는 가수들이에요. 먼저 런 DMC는 패션을 비롯한 현대 힙합의 기틀을 닦은 그룹이고, 라킴은 우리가 떠올리는 라임의 기본을 만든 인물이죠. 크리스 크로스는 자신들이 영향받은 가수들을 언급할 때 항상 이 둘을 언급했고, 자, 노티 바이 네이처도 자신들이 데뷔하기 전에 꽤나 참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나더 배드 크리에이션은 그 당시에 잘 나갔던 6인조 어린이 힙합 그룹, 8살부터 13살까지의 아이들이었으니까
나이로 보면 크리스 크로스의 라이벌과도 같았다. 이 친구들은 또 옷을 뒤집어 입는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말 그대로 상표가 보이게 입는 거였는데 크리스 크로스는 어떤 거는 참고하고 어떤 거는 타도하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만들어 갔어요. 저메이는 경험을 위해 최대한 많은 콘서트장에 둘을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장에서 생각보다 엉뚱한 영감을 받죠.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건 뭐죠? 바로 리듬에 계속 맞춰서 점프하는 거잖아요. 저메이는 블랙십의 The Choice is Yours의 예시를 들면서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Engine number 9 on the New York Transit line. Pick it up, up. Jump back on the scene, crispy and clean. 이 느낌으로다가 점프.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 크로스의 데뷔 싱글로 낙점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 안에는 잭슨5의 I Want You Back을 샘플링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애들은 어렸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잭슨의 사운드가 어울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 하나씩 그림이 완성되어 가잖아요. 사람들은 크리스 크로스의 매력을 어른스러우면서 어린, 그리고 어리면서 어른스러운 거라고 평해요. 저메이니 멤버들을 길거리 캐스팅한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데뷔 이후에는 자기들처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매력적인 어른들과 경쟁해야 했다. 크리스 크로스는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멤버 크리스 켈리가 말하길, 우리 모두 앉아서 고민하던 와중에 저메인이 야, 우리 옷을 거꾸로 입어보는 건 어떻겠냐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거꾸로 입고 쇼핑몰을 가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 크로스의 앨범을 발매한 콜롬비아 레코드는 크리스 크로스를 가수보다 패션 모델로 더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랩 네임도 서로 크로스에서 맥데디와 데디 맥으로 정하게 되죠. 콜롬비아 레코드는 1992년 2월 크리스 크로스의 첫 싱글 점프를 지역 방송국에 송출해요. 그리고 이거는 발매 2달 반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탈환, 무려 8주간 정상을 지킵니다. 점프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합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잭슨5의 I Want You Back, 그리고 노티 바이 네이처의 OPP 등을 샘플링했고요. 그리고 또 가사에는 Don't try to compare us to another bad little fad. 자, 우리를 다른 잠깐의 유행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죠. Another bad little fad는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어린이 그룹 Another bad creation을 디스하는 가사예요. 크리스 켈리는 이 디스랩을 두고 사실 패션을 두고 내가 먼저다 하는 갈등도 있었고, 우리는 얘네들이 제대로 랩하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혹자는 애들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디스랩을 했다고도 분석을 해요. 저메인의 전략은 모두 성공이었고, 이 거꾸로 입은 옷은 크리스 크로스의 상징이 됩니다. 또 어린이와 어른을 오가는 이런 노래들은 크리스 크로스의 셀링 포인트가 되죠. 크리스 크로스의 1집 Totally Crossed Out은 미국에서만 400만 장 이상을 팔고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요. It's the way of the hood, looking good as the game plan. Let the bass unload, you growing up as little boys in the hood. It's a big thing, take it from the daddy as a lesson. 1집의 수록곡은 모두 저메인 듀프리가 작사 작곡을 했고, 저메인은 그 수록곡들 안에 자신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을 적절히 섞습니다. 크리스 크로스가 음반 계약을 따게 만들어줬다는 곡 Little Boys in the Hood는 저메인이 봤던 길거리 흑인들의 삶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풀어낸 곡이거든요. 저메인이 말하길, 나는 여태 후드의 이야기를 아이가 한 거를 본 적이 없었다면서 크리스 크로스가 젊은 대변인이 된 느낌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I Miss the Bus 같은 노래는 두 크리스가 스쿨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늦는 노래다. 자, 굉장히 익숙하죠. 2000년에 양현양아가 딱 비슷한 나이에 데뷔를 해서 학교를 안 갔어로 히트를 친 바 있어요. 제가 또 이거 노래방 가면 진짜 기깔나게 잘 부르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사적이고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90년대 K-팝 노래들을 듣다 보면은 크리스 크로스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구석이 참 많다. 하지만 크리스 크로스도 이전의 유산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또 크리스 크로스의 인기 요인으로 건전함을 꼽았거든요. 욕
욕 한마디 없이 어른과 어린이 이야기를 모두 전달하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좋아했다고. 나중에 기자가 크리스 크로스한테 어린이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멤버들은 그냥 학교에서 착하게 살아라,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 하고 조언을 해요. 이거는 그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점프는 1992년의 연간 차트에서도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곡이 되는데, 얼마나 인기가 쩔었으면 마이클 잭슨 뮤비에도 나오고 투어까지 따라갔겠어요. 1993년에 나오는 2집은 이전보다 훨씬 거친 면모를 보여줬고, 이거는 점프만큼의 파괴력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거둡니다. Drop the bomb. Can I drop the bomb? Here it comes. It feels alright when I'm rolling through my hood and I drop what I drop hits the top, so just cheers. 멤버들은 이 변화를 두고 나이가 든 만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래도 갱스터랩이 갈수록 유행을 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딱 세대 교체가 될 때쯤에 크리스 크로스가 그 막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크리스 크로스 이미지가 깨진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전해져요. 크리스 크로스는 그 뒤로도 저메인과 쭉 함께 했지만 이후로는 다소 허무하게 단 한 개의 앨범만을 내고 활동이 끝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6년에 3집을 내고 2001년에는 4집 컴백 예고까지 나왔지만은 결국 미발매에 그쳤어요. Devoted my whole life to rocking mics, getting crowds lifted, put my whole crew makes G's. Tonight's the night, baby, so blow up on me tonight.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작자 저메인 듀프리는 크리스 크로스의 성공에 힘입어서 소소 데프 레코드를 설립. 이후에도 10대 래퍼 릴 바우와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타의 프로듀싱을 도맡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요. What I do ain't never been done. Ohio is where I'm from. All I wanna do is see you bounce with me, bounce. Come back, baby, please, 'cause we belong together. 멤버들은 성인이 되고서도 오래오래 음악을 하고 싶다,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레이블도 세워서 활동하고 싶다 하는 포부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스타를 향한 미련은 크게 없었죠. 둘은 나중에 같은 대학에 가서 켈리는 음악 엔지니어링을 배웠고 스미스는 마케팅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배웠거든요. 나중에 켈리가 말하는 게 우리는 우리 커리어가 이렇게 빨리 꺼질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술과 힙합을 하기 위해 씬에 들어간 거지 절대 명성을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 가수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인터뷰 자체를 거의 안 했고, 크리스 크로스는 이따금씩만 모여서 완전체 콘서트를 하다가 2013년에 소소 데프 레코드의 20주년을 기념해 재결합,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 크로스의 마지막 재결합 공연이 돼요. 이 공연이 끝난 2달 뒤에 크리스 켈리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이었고, 크리스 스미스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죠. 켈리는 죽기 직전까지 바지를 거꾸로 입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망 전년도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바지를 거꾸로 입기 시작한 처음이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한테는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크리스 크로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들과 다르고 싶어 했고 결국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멤버 크리스 스미스 또한 지금은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가수보다는 브랜드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항상 다르고 싶었던 듀오, 트렌드를 바꿨던 어린아이들, 크리스 크로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